세상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무시해도 인내심과 관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아이들에게 정말 해가 됩니다. 저는 그걸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관용 아래 자랍니다. 그럴수록 저는 부모님을 더 경멸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계속 희생하고 양보하는 걸 보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점점 소외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의 무관심한 태도를 당장 바꾸세요. 확실히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태도를 즉시 바꾸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행동에 관해 말하고 싶어요. 이겁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자신이 자신감 있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씩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 따뜻해지는 영상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7세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박영희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 엄마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바치셨어요. 정말 헌신적인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엄마에게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엄마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셨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바빠 힘들었어요. 저는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엄마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해 추석이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없다고요. 저는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 갑자기 맞아요. 박순자 씨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추석인데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해요. 안 그러세요? 며느리가 그때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는 옛날 생각만 하시네요. 요즘 누가 그런 일에 집착하나요?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때 박순자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키워온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대우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보고 저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까지 참았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당신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 딸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 그런 건 더 이상 없어요. 엄마 생각이 너무 구식이에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막내 아들도 엄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짜증이 났어요. 불러도 딱딱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속마음을 나누려 했는데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야 한다고 했어요. 큰아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셔도 돼요. 저는 바빠요. 그런데 그날 제 아들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엄마 건강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박영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는 매우 슬펐어요. 박순자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을 들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니까 견뎌야 한다고요. 부모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박순자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들었어요.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할까요? 아이들이 무시해도 계속 참아야 할까요? 그래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김정순 씨와 만났습니다. 김정순 씨는 박순자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어머니를 존중했어요. 소정 씨가 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나요? 당신도 어머니께 잘 대하나요? 저는 박순자 씨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김정순 씨가 한 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영 씨,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박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부모님이 거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김정순 씨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미 겪어본 일이에요. 아이가 잘못 행동해도 계속 참으세요. 받아들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하지만 그 후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그때서야 박순자는 무조건 참는 게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 저는 제 아이를 망쳤어요. 맞아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군요. 이건 72세 이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인데 아들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넘겼어요. 특히 첫째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반응했죠. 엄마, 그 얘기 그만하세요. 이게 엄마 세대 시대가 아니잖아요. 엄마들도 손주를 위해 뭔가를 하잖아요. 제가 도우려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공부에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 세대처럼 살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정순 씨는 정말 마음이 아팠죠. 평생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참았어요. 너는 엄마 아들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이정순 씨가 아파서 입원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바빠요. 택시 타세요. 그냥 가라는 거죠. 그때 이정순 씨는 정말 절망했어요.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때도 참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정말 바쁜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첫째 아들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게 다예요. 엄마가 아픈데도 골프가 더 중요했죠. 맞아요. 이정순 씨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충격받았죠. 하지만 더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와 아들들이 그녀의 생일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축하하자고 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생일은 매년 있잖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그 약속은 동료들과 한 거였어요. 술자리였죠. 엄마 생일 말고 회사와 동료들이 더 중요했어요. 술자리가 더 중요했어요. 이정순 씨는 그날 생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걸 깨닫고 눈물이 났죠.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는지 스스로 물었어요.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있나요? 그게 내 자식인데. 부모는 참아야 한다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정순 씨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무조건 잘 참는 엄마?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를 더 망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69세 최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순희 씨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한 쌍이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딸이 엄마 조언을 받으면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최순희 씨도 참았어요. 아이들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지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부모는 무조건 참지 않는 게 좋아요. 절대 NO,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바꾸고 싶나요? 아이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꾸고 싶나요? 박순자는 김정순 씨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죠. 맞아요. 그 첫 번째 기회는 며느리와의 일이었어요. 대화에서 언급됐습니다. 며느리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박순자는 네, 알겠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박순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무조건 엄마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보통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박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너를 위해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는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죠. 그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며느리는 부끄러워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박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들 큰아이에게도 분명히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엄마 아들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야 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도 엄마 태도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들은 보통 무슨 일이 있어도 웃고 지냈어요. 엄마가 지나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왜 엄마가 그러는데? 큰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박순자가 한 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네 엄마지만 무엇보다도 나도 한 사람이다. 너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이 말했어요.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엄마는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다음 주부터 큰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엄마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정선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녀의 아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항상 분명히 말했어. 아들아, 내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엄마가 늙었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는 아들들이 왜 엄마가 그렇게 하는지 의아해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평소 침묵하던 엄마가 갑자기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단호하게 나아갔어요. 그 행동이 아들의 변화를 이끌었죠. 특히 우리 큰아들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그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정선 씨는 매우 놀랐어요. 평소 바쁘다고 말하던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니까요.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때 이정선은 깨달았어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자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더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사실 나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최순희 씨의 경우는 더 뚜렷했어요. 정말 극적이었죠. 딸이 또다시 엄마에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최순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말했어요. 딸아, 엄마가 늙었다고 해서 바보라는 뜻은 아니란다. 적어도 한 번쯤은 엄마 말을 들어봐야지. 어떻게 생각하니? 딸은 엄마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통 웃곤 했어요. 엄마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엄마,
왜 갑자기 변한 거야?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최순이가 한 말은 정말 중요했어요. 전혀 갑작스럽지 않았죠.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했어요. 평생 참아왔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딸은 잠시 침묵했어요. 내가 그걸 잃어버렸구나.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던지요. 딸이 그걸 생각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 후 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도 엄마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의견을 물었죠. 사람으로서 엄마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건 결정이에요. 하지만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박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내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솔직해지려는 거야. 그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정선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 인내심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걸 이해했어요. 대신 솔직한 대화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최순이는 말했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상처내고 있었어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자 우리 아이들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문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제가 제 행동을 바꿨을 뿐인데 아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 행동은 무조건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마도 모든 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나빠질까 걱정되기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제대로 해낼 방법이 있어요. 세 분이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도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경계 설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박순자 씨가 사용한 방법이에요. 아이가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함께 살펴볼게요. 엄마는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 이해했어. 그러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아, 너도 내 엄마 생각 좀 해줘야 해.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 순간에 바로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바로 박순자 씨가 실제로 쓴 표현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예전 생각만 하세요. 하시네요라고 말할 때 이렇게 됩니다. 며느리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지 마.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네가 엄마의 엄마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야 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화내면 역효과가 나요. 두 번째 방법은 자존감입니다. 문제는 표현 방식이에요. 이정선 씨가 아주 잘 활용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표현하는 거죠. 이정선 씨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맞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두려워서 말하면 안 돼요. 자신감 있게 말하면 아이가
그것을 존중하게 됩니다. 저도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이정선 씨의 큰아들이 엄마 아들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죠. 평소 말을 잘 안 하던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후에 제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정말 변했어요. 세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최선희 씨가 딸에게 적용한 방법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해져야 해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최선희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바보가 된 게 아니야. 엄마가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야 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있어요. 전혀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평생 참아왔지만 이제는 엄마도 말하고 싶어. 딸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야 알았죠.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딸은 엄마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방법은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해요. 그걸 보여주죠.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의견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좀 해줘.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앞으로는 꼭 상의해줘. 그리고 진짜로 상의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해요.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강명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편한 문제라는 말은 반갑지만 나한텐 제외되는 단어야. 그리고 실제 가족 모임에서 그는 스스로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당황했지만 결국 엄마 의견을 듣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일관성입니다. 그건 유지 관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이 세운 원칙을 계속 지켜야 해요. 실행하세요. 아이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워하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엄마가 갑자기 그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관되게 행동하면 결국 아이들은 받아들이게 돼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박순자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처음 일주일 정도는 쑥스러워 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일관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받아들였어요. 이정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녀도 그렇게 했죠. 처음에 아들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했지만 한 달,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 의견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요. 제가 물어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감정, 즉 통제예요. 화내거나 소리 지르면 역효과가 나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해요. 그리고 아이를 화나게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래 같은 말은 하지 말고요. 그런 말은 역효과를 낳아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한테 말해줘라고 말하세요.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한 분들의 평가를 들어봅시다. 박순자 씨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항상 먼저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봐요. 이정선 씨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들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해요. 엄마가 더 자신감 있게 변해서라고요. 그들은 저를 존경한다고 해요. 최순희 씨는 딸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해요. 제가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요. 강미영 씨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그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들들이 저를 가정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주 존중해요. 지금은 가족 모임에서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존중받아요. 여러분, 이 방법들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첫째, 즉시 경계를 설정하세요. 둘째,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표현하세요.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넷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세요.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아이의 태도가 좋아질 거예요. 분명히 변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바로 진정한 주는 것의 의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가 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자신감 있고 행복해지는 거죠. 박영희 씨는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크게 좋아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도 놀랍게 좋아졌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제일 먼저 엄마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질문을 시작했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일입니다.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친정 엄마로 인정했어요. 제가 주는 법을 알게 됐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그냥 남의 엄마처럼 대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요. 큰아들의 변화는 더 놀라워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말하세요. 그들은 달려와서 그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을 정말 잘 들을게요. 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제가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진짜로 엄마를 존경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둘째, 딸도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엄마들이 모르겠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딸이 말하길, 엄마는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이 변화를 보면서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쁜 줄 알았던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너무 관대해서 생긴 습관일 뿐이었어요. 이정선 씨의 경우는 더 그렇죠. 정말 극적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완전히 다르게 대해요. 저는 그들을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항상 엄마 의견을 먼저 물어요. 엄마, 이건 엄마 생각은 어때요? 저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저는 한때 어머니를 완전히 멀리했어요. 지금은 어머니를 더 중심에 두고 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 생신날 제가 제일 먼저 연락드렸어요. 저희도 어머니께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엄마, 제가 참 미숙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효도할게요. 그는 심지어 그런 말도 했어요. 이정순 씨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최순희 딸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주 어머니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해요. 그렇게 할게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딸이 어머니께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엄마, 괴로우셨나요? 최순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해서 울었다고 해요. 딸이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는 행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강미영 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들들은 이제 어머니를 가족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 의견이 가장 존중받아요. 엄마, 말씀 너무 많으시네요. 역시 경험이 많으셔서 말씀하시는 게 깊이가 있어요.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해요. 강명 씨는 이제 정말 가정의 어른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처음에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반항했어요.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박순자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왜 갑자기 엄마가 변했냐고 물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계속 물어봤죠. 이정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셨대요. 처음에 아들들은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짐작해요. 하지만 엄마가 일관성 있게 행동하셔서 결국 아이들이 받아들였어요. 최순이는 처음에 딸이 반대했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왜 갑자기 엄마가 변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제 입장을 설명하자 딸이 결국 이해하고 동의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변화는 단순히 자녀들이 통제하려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노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큰 변화를 겪었어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순자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이정순 씨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셨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해선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엄마도 한 인간입니다. 최순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변하자 세상도 변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디서든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강미영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엄마가 그런 경험을 하셨죠. 제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제가 자신감을 가지니 주변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줬어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같아요.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정말 멋져요. 진실을 알게 됐어요. 부모가 자신감을 가지면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돼요. 이건 제가 존중해야 할 진실이에요. 항상 인내하는 부모님이 더 자신감 있는 부모님이에요. 자식들은 신뢰하고 따를 거예요. 박영희 씨의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자신감이 생기니 믿음직스러워요. 예전엔 엄마가 너무 약해 보였어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에요. 이정순 씨 둘째 아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가 해냈어요. 엄마가 그렇게 품격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사실 엄마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최순이 딸도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해냈어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걸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에게 엄마 자랑을 자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게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의 결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저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뿐 아니라 부모님 자신도 완전히 변했어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저는 그것을 찾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 건강하길 바랐어요. 모든 일은 좋은 관계를 원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자 씨, 이정선 씨, 최선희 씨가 떠오르나요? 강미영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당신은 거기에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무시해도 참기만 하시죠? 거기에 있지 않나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한다고들 하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보시다시피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조건적인 인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망칩니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들죠. 창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데서 옵니다.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부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즉시 멈추세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요. 분명히 설명하세요. 제가 말하고 있다고요. 둘째,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표현하세요. 엄마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해보세요.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엄마도 슬프고 속상하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아이들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넷째, 말에 행동을 맞추세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그것을 존중할 수 있게요. 받아들일게요. 다섯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지만 결국엔 받아들일 거예요. 5가지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박순자 씨, 이정선 씨, 최선희 씨, 강미영 씨, 이 방법은 완전히 당신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완전히 변했어요. 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절대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부끄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행동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다시 만나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큰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자신 있게 사세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부모를 만나게 될 거예요. 시작할게요. 무조건 희생하는 부모는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당신은 더 존중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순자 씨는 여전히 아이들 곁에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되었어요. 이정선 씨, 최선희 씨, 강미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맞아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 시간을 더 자신 있고 행복하게 만드세요. 계속 살아가세요. 아이들과 함께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계를 쌓아가세요. 진정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 자신을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능력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꼭 이루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노력하면 분명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좋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부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지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오늘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걸 완성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점점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